자, 유한양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이 94,800원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좀 흔들림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해 왔었는데, 이런 박스권 하단에 대한 이탈이 좀 나오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왜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슈가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폐암 치료제 렉나자, 이런 렉나자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과 연결된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최근 시장에서는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나요?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됐죠. 주가가 계속적인 이런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대 그대로인데 가격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아직 반영 전의 구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락의 추세가 진짜 추세의 전환인지 아니면 박스권 이후에 나오는 단기적인 흔들림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주주님들이 어디에서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 좀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댓글로다가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흐름을 좀 보시면 좀 많은 분들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던 흐름이 결과적으로 박스권 하단이 붕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추세가 좀 하락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좀 이상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깨질 자리인데 생각보다도 폭락은 적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도 지금 초기에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대량의 거래 이후로 지금은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진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이탈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연결이 되지만 지금 유한양행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가도 95,000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좀 이탈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구조를 보면 물량을 정리하고 나서 재정비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급을 좀 보시면요, 자, 지금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도 외인들은 어때요? 연속적인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이전에도 계속적인 이런 수급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흐름에서 매도를 대응하신다. 하지만 외인들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외인들은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죠. 횡보할 때 지루해서 오히려 관심을 꺼두다가, 그러다가 가격 붕괴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본전에 대한 심리로 인해서 매도로 대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개인들은 추격 매수세를 붙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좀 지금 구간 어디서 돌파가 나오는지, 어디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런 기준을 좀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타점에 대해서 그동안 영상으로 좀 잡아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영상으로 잡아드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보통 장중에 나오면 보통 대응하시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방법을 좀 바꿔서 실시간으로 좀 문자로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잡아드리냐? 우리가 지금 주요 지지선 저항선 지지선들이 다 이탈이 됐잖아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좀 받아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추세가 바뀐다고 해서 매도로 바로 대응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21선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중장기적인 선에서 우리가 21선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추세가 좀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95,000원 라인에 대해서 이탈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좀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대응이라는 게 정말 계좌를 지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도 대응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지금 같은 구간 단순하게 우리가 좀 기준을 좀 잡아가면서 호가에서 나오는 매수 물량이라던가 매도 물량을 확인하면서 장 초반에 어떤 수급의 질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포 세력들이 지금의 주가를 움직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들이 지금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들을 잡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잡아드리기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지금 같은 구간 좀 쉽게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방법 간단한데 제가 영상으로도 잡아드렸을 때도 무료로 드렸지만 이런 실시간적인 타점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 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같은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탈이 나왔을 때 돌파가 나왔을 때 어디에서 우리가 좀 타점을 좀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보내드리니까 우리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항상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이 좀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크지는 않지만 21선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자기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21선에 대한 어떻게 돼요? 이탈이 나왔을 때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었죠. 과거에서도 항상 이런 추세는 좀 비슷했다는 거죠. 이런 21선 기준으로 해서 급등락이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달라집니다. 기회가 달라지고 제가 지금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더 자세히 있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팁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유한양행 단순하게 차트만 보셔라.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슈만 봐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독특하게도 국내 제약사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유한양행이더라. 최근 매출 규모만 하더라도 2조 원 규모로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한양행은 연구 개발만 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완성형 제약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신약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재무적인 이런 체력을 이미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사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전반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요. 왜냐? 연구 개발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다 보니까 보통 적자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고, 신약 하나가 뭐 실패를 한다고 해서 회사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죠. 이게 지금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특유의 이런 강점이라는 거죠. 특히나 뭐 지금 시중에서도 이런 락스 같은 품목은 절대 비중이 줄어드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 유한양행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폐암 치료제 이 렉나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렉나자는 지금 유한양행이 개발한 EGFR 폐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글로벌 판매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이 된 그런 약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한양행이 로열티를 받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의미하는 건 결과적으로 유한양행이 글로벌적인 판매 리스크가 거의 없다. 뭐 적게 나오면 로열티를 좀 적게 받아가는 거고, 많이 팔리면 로열티를 많이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판매 리스크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 이런 판매 네트워크 그대로 활용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존슨앤존슨이 갖고 있는 판매 루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렉나자가 성공만 한다면 유한양행은 장기간에 이런 로열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유한양행 단순한 제약사로만 보지 않고 글로벌적인 신약 기업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한양행을 좀 평가하려는 그런 흐름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하락을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좀 이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런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코스피 전반적인 악재로 인해서 지금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서킷 브레이커 그게 발동이 됐죠.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연속적으로 지금 발동이 됐는데, 이런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눌려 있는 건데, 이런 외부 악재가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외부 악재는 특이성이 갖고 있습니다. 뭐가 특이성이 갖고 있느냐? 외부 악재는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나오는 거고, 내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망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인 악재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한번 눌렸던 힘을 반등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 어떻게 돼요? 조금 상승 나오면 본전에 대한 심리가 좀 발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수익을 좀 포기하는 구간이 의외로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좀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충분하게 기회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지만 아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 같은 구간 포기하기 아까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양행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